공시가격 현실화율 2025년 조정안, 세금은 어떻게 될까? 우리 중년 세대에게 공시가격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해마다 변하는 공시가격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며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정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세금이 줄어들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궁금하실 겁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 의미는 무엇인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말 그대로 실제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라면 공시가격은 7억 원으로 책정되는 식이죠.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가깝게 올리려는, 즉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그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중년층에게는 이 세금 부담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2.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조정안의 핵심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낮추거나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현실화율 로드맵을 다시 검토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던 시기에는 현실화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더 올리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층은 대부분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격 상승이 곧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얼마나 낮출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금 변화는 달라질 것입니다. 3. 세금 부담은 과연 줄어들까? 아니면 여전할까?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제로 세금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거나 동결되면 같은 시세의 부동산이라도 공시가격이 덜 오르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가 많거나 공시가격 합계액이 높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개별 주택의 시세 변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세수 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세목을 조정하거나 공시가격과 별개로 세금 부과율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결국 줄어든다는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줄어들지는 좀 더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와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4. 희망의 끈. 예외 조항과 완화 방안은 없는가? 강화된 재계약 기준 앞에서 막막함이 앞서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일부 예외 조항이나 완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정책의 경직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나는 등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예 재계약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현실적인 절차나 조건이 까다롭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층 중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도 흔합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득과 자산 수치만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순히 형식적인 예외 조항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퇴거가 아닌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거나 다른 공공주택으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점진적인 이동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중년층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강화되는 재계약 조건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관리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현황이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나 자산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기준 초과가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해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리 다른 주거 옵션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알아보거나 민간 임대주택의 시세와 조건을 파악하는 등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복지기관이나 주거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완화 기준이나 다른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재계약 기준이나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와 관련 공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우리의 불안감을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언제나 삶의 파고를 헤쳐왔듯이 이번에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나아갈 방향, 사람을 향해야 한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조건 강화는 단순히 주택 정책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한된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말 주거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온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 또한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단순히 누가 더 절실한가라는 잣대만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삶의 모습을 폭넓게 헤아려야 합니다. 특히 중년층에게 주거는 단순히 지붕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추억, 이웃과의 정, 그리고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심리적 안식처이자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계약 기준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거주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대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거주자에 대한 배려나 소득이 자산 증가가 불가피했던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진정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주거 안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를 모으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람을 향하는 정책의 모습입니다.